안녕하세요. 통신과 2학년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학교는 급식실 공사도 마무리이고 교내 대청소도 하며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새로운 급식실에서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조관 옆에는 벤치도 생겼어요. 얼른 학교에 오고 싶죠?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자의 종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반도체 소자들 중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배워봤어요. 저번 시간 내용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배웠었습니다.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역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전압이 걸리면 저항이 매우 커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다이오드 말고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내용은 바로 트랜지스터였습니다. 두 개의 PN 접합을 가지고 있고 종류는 NPN형과 PNP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지스터는 단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습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3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전자회로 실습 시간에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인 FE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는 영어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며 줄여서 팻이라고도 합니다.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의 3개의 전극을 가집니다.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에는 채널이라는 전류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 채널에 흐르는 전류를 게이트에 가해지는 전압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BJT의 경우에는 전류 제어를 통한 방식의 트랜지스터이고 지금 배우는 FET의 경우는 전압 제어 방식의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두 트랜지스터의 큰 차이점입니다. FET는 채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에 의해 채널이 형성이 되면 N채널 팻이라고 하고 전공에 의해 채널이 형성되면 P채널 팻이라고 합니다. 팻의 경우 채널 형성의 종류가 아닌 게이트의 전류 제어 구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제일 친숙한 PN 접합 게이트일 경우 JFET 혹은 JFET이라고 하고 금속 산화물 절연 게이트일 경우 모스FET 혹은 모스펫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반도체 접촉 게이트일 경우 메스펫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JFET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JFET의 J는 영어로 정션이라는 단어의 J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션은 접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BJT의 J도 정션의 J입니다. JFET은 게이트와 드레인에 인가된 역방향, 바이어스로 채널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류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다리와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의 구성이 N타입인지 P타입인지에 따라 N채널 JFET과 P채널 JFET으로 구분됩니다. 두 JFET의 구조와 회로, 기호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N채널 JFET의 경우 바디가 N타입이고 P채널 JFET의 경우 바디가 P타입입니다. 색깔이 반대인 것이 보이시지요? 회로 기호를 보시면 N채널 JFET의 경우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으며 P채널 JFET의 경우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기호만 보고도 채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호를 보고 구분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화살표의 방향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 쪽이 N이기 때문에 N채널 JFET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앞서 PN 접합에 대해서 배울 때 PN 접합 사이에는 공폐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폐층입니다.
게이트의 전압이 0V일 때 공핍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N 채널의 크기가 최대입니다. 그러다 게이트와 소스의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할수록 공핍층이 커지면서 채널의 폭이 점점 작아져서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드레인 전류가 감소되게 됩니다. 채널이 점점 좁아지며 공핍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핍형 소자라고도 합니다. PN 접합의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 형성되는 공핍층에서는 커패시터 성분이 발생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인가되는 역방향 전압의 크기에 따라 공핍층의 두께가 변화하여 커패시터 값이 변화합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가변 용량 다이오드 즉 바렉터 다이오드입니다. 이번에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FE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산화물 반도체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쓰고 앞글자를 따서 MOS라고 쓰고 MOS라고 읽습니다. 주로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모스펫은 공핍형과 증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핍형은 앞서 배운 JPET과 같은 내용입니다. 증가형은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소자입니다. 채널이 없기 때문에 오프 소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공핍형 모스펫의 구조화회로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핍형의 경우 JPET처럼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채널의 경우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고 P채널의 경우 화살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를 보고 채널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죠? 공밥형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형의 D는 고갈이라는 뜻의 영어 디플리션의 D를 따서 씁니다.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게이트 아래의 채널이 그대로 유지되어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채널이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게이트 아래의 전자가 밀려나고 전공이 모여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N채널이 막히면서 전류 통로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증가형 모스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이라는 것은 상승이라는 뜻의 엔행스먼트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의 공핍형 모스펫과는 다르게 N형 반도체 사이에 채널이 없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채널이 없는 것을 기호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기호 중간에 점선으로 표현해 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증가형 모스펫의 경우에는 채널이 점점 증가해서 증가형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림을 보며 증가형 모스펫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게이트 아래에 있는 P형 반도체의 다수 반송자가 전공이므로 드레인 소스 간 채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켜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게이트 아래에 있는 전공이 밀려나고 전자가 모여 드레인 소스 간에 N채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증가형 모스펫을 보고 나니 공핍형과 증가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쉬우시죠? 두 모스펫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핍형의 경우 전압이 0V일 때 채널 크기가 최대이고 상시 도통, 상시온이 되어 있는 소자입니다. 증가형의 경우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채널 형성이 되지 않고 상시 차단이 되어 있는 상시 오프 소자입니다. 공핍형과 증가형 모스펫 동작도 정반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FET인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경우 전압에 따라 전류를 조절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보형 모스펫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보형은 컴플리멘터리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 C를 따와서 CMOS라고 부릅니다.
증가형 N채널 모스펫과 P채널 모스펫을 쌍으로 기본 회로를 구성한 형태입니다. 모스펫 소자는 게이트 전압에 의한 채널 전류의 제어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게이트와 채널 간의 절연층을 가능한 한 얇게 하기 때문에 과도한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가해지면 절연층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CMOS는 현재의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를 연 주역입니다. 주로 IC 등 비메모리 영역에 적용되어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면적당 디바이스 개수를 나타내는 집적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당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었고요. 혹시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CMOS의 공정이나 회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BJT에 이어 FE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JFET, MOSFET, CMOS 등의 기호 및 동작 원리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전자회로를 공부하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접합 트랜지스터, SCR 트랜지스터, 광전 소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까지 열공해 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